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2014년 오늘이 2월 15일입니다. 발성배전 기술사 102의 문제풀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부득이하게 1시까지만 합니다. 저번 문제풀이는 4시간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다른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하시면은 한 2시간 하고 말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2시부터 학원 과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실 거고, 오늘 포커스는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풀이 과정에 앞서가지고 제가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도 있고 건축전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발성배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보고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한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안전공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실력들을 가지고 계신데 공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궁금하기 때문에 학원을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www.김세용.com에 들어가시면은 발성배전 기술사 무료 동영상이 6개월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무료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운받는 것까지 무료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해드렸었는데 지금 뭐 사이트가 좀 뭔가 이상하지 다운로드는 지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webhard.co.kr에 아이디하고 김세용, 그럼 패스워드 1234. 제 이름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김세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김세용 찾아보시면은 뭐 나왔던 자료들이 제가 지금까지 기술 자료들을 많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료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 동안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부분에 대해서 요런 사이트들하고 제 간단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하는데요. 문제풀이 과정은 일단 시험 문제를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셨을 때 계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주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2교시 빼고는 그런 부분들이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적당히 하신 분들은 새로운 유형의 좀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쓰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의를 쓰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 정의는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게 개요죠. 개요, 뭐 구성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여기서도 물어보면은 설치 기준이 뭐냐, 기준들에 대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쓰시죠.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원인이 뭐냐,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런 걸 쓰냐, 그럼 그걸로 인한 영향들이 뭐냐, 그러면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시는 훈련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답안지를 써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구성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 논술을 가더라도 말을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말을 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뭐 보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흐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흐름에 맞춰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결론에 대해서 뭐 향후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딱 써나가면 이 사람이 방향은 좀 틀렸어도 이 사람이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기본반을 듣고 이런 부분까지 된다, 이거는 참 힘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보면은 슈퍼스타 같은 데서 나오면은 막 노래 부르고 하죠. 기본기는 딱 됐는데 나중에 보시면 기교들이 틀려집니다. 뭐 팝을 하든 그 다음에 뭐 오페라를 하든 클래식을 하든 재즈를 하든 그 사람들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발성배전 기술사도 나름대로의 발전, 성전, 변전, 배전과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분이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어차피 기술사라는 게 저희가 농담을 얘기하거든요. 기술사가 뭐냐? 술을 사면 기술사가 된다. 술 많이 산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지식을 공유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레벨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 어떤 그런 레벨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만 알고 여기만 알고 여기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요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이에 뭔가 연결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만큼 많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고리가 중요한데 그 고리 부분은 어디서 채우느냐? 학원에서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채우려면 이 부족한 고리를 어떻게든 쫓아가서 뭐 학원생들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학원 강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어디서 세미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든 해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기술사가 된다는 얘기죠. 이번 시험 문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런 동영상들 그리고 향후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냐면 약장사도 먼저 약이 어떻습니다 얘기하고 그다음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뭐 학원에 수강생들이 많아야지 되기 때문에 학원 측의 입장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동영상을 공유한다 그러면 학원은 망하겠죠. 돈 받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저작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동영상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게끔 먼저 초, 중, 고,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듯이 초등학생에 맞는 기본적인 자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중학생 올라가고 고등학생 들어가고 한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때는 수학에 대해서 뭐 미분, 적분 배우네. 그렇지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승제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런 단계처럼 이제 기본반에 대한 가정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저 사람이 뭐 이거밖에 못해 다 네임별로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뭐 오늘 과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은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기본반은.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 연구반을 수업을 합니다. 아무 때나 와서 청강하시고요. 뭐 마음에 드시면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와서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리고 이제 수강생이 되시면 저희가 볼펜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제가 2011년도 했던 건데 뭐 매년 학기가 시작되면 볼펜을 한 10만 원어치 삽니다. 무료로 쓰세요. 리필은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그래서 리필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리필을 많이 해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학원생들은 좀 시험을 좀 잘 받기를 바라고요. 다행인 거는 이번에 저희가 그 박창수 씨 서브노트 가지고 연구반을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가르쳤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왔다. 그건 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여러 교재를 자꾸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다 얘기를 하죠. 이번에 안 했으면 저번에 했던 그 문제지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문제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나왔던 문제은행들은 조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을 거고요.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공부도 처음 시작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그 기출문제는 제가 보내드릴 거고 막 필요하면은 제가 이거 PDF로 해서 다 파일로 다 올려드릴 겁니다. 시간표들 안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뭐 시험은 8월 3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디데이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도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매번 며칠 남았다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학원에 나오시는 그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건 발전성전, 변전, 배전, 전력계통공학 쪽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그 외에 강의를 했던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제가 에드사라는 프로그램에 딜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SKM 파워툴즈도 사용을 해보고 이탭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걸로 인용한 뭐 고장전류 계산이라든가 보호협조, 전력재료, 고주파, 접치, 안정도 같은 그런 부분들도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수배전 설비나 보호계전기 과정들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든가 여기 안전공사에서도 오셨는데 안전공사 기술교육원도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용량의 쪽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가스기술공사라든가 이런 쪽도 나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건설회사 집체교육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그 전력 스카다 시스템 쪽으로 텐더링 쪽하고 그다음에 커미셔닝 쪽하고 테크니컬 서포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업무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강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하고 자료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100일 남았을 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뭔가 모태를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학원 나오는 건 뭐냐? 옛날에 저희 애가 36 SDA 외국어학 학원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못 견디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타일이 안 맞는 겁니다. 36 외국어 학원 같은 경우는 매번 일주일 동안 강의를 계속 스파르타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2번 빠지면 유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1년 12달을 딱 들으면 이제 딱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반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반이 있고, 세미나반이 있고, 뭐 문제풀이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초짜냐, 중짜냐, 고짜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 강의는 초짜하고 중짜를 묶어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초짜만 계속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학원만 다니시고 시험을 안 보십니다. 도대체 언제 합격하려고 그러냐. 일단 시험을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토익도 시험을 많이 봐야지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시험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드리고 계속 본인이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체크한 건 뭐냐. 여기 나오면은 볼펜심을 바꿔가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의 체크입니다. 많이 받아오고 하신 분들은 10개도 받아갑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제가 이번에 시험 보면서 쓴 겁니다. 근데 4교시, 1교시, 2교시 때는 좀 적게 썼습니다. 3교시, 4교시 때는 많이 썼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만 해도 이만큼을 씁니다. 더 많이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중에 이제 볼펜씩 모으는 것도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볼펜을 오래 쓰려면 이제 힘드니까 그런 것들도 팁을 가르쳐 드리고요. 저도 막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도 있고, 저 주머니에도 보시면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좀 더 편하게 할 것인가를 서로 얘기하면서 공유를 하는 결과들입니다. 답안지를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답안지가 작성이 되어 있고, 지금은 21줄입니다. 21줄 안에, 주관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들도 보시면 문제를 보고 답안지를 쓸 때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연구반에서 얘기하는 키워드라는 얘기죠. 근데 키워드는 본인들이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를 이제 반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연구반에서 매번 반복을 해드립니다. 4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 적게는 한 3번 정도, 많게는 한 10번 정도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듣고 그 다음 턴을 들으실 때 되면은 스스로 그 키워드가 나옵니다. 지금 조금 이따도 이제 키워드를 설명드릴 텐데 문제를 보고 키워드가 나오면은 답안지를 일단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양들을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통째로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오감을 활용해라. 그러면 눈으로 보고 쓰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지금 발성배정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건축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 분야라는 분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틀리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좀 많이 논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이 과연 맞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먼저 기본이니까 먼저 1장에선 뭐가 나옵니다. 2장에선 뭐가 나옵니다. 3장에선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에 보시면 선로정수 쪽에서도 4단자 정수 이제 송전 특성에서 4단자 정수고 선로정수에서 RLCG를 가지고 4단자 정수에서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든가 항상 얘기하는 거 이번에도 그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5-8장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페란치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나왔죠. 또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이제 목차를 통짜배기로 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차를 외워놓고 그 주위의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기여자 현상만 쓰기에는 25점짜리를 쓰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는 왜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나오는지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때문에 시송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페란티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문제점으로 발생된다. 그러면 그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쓰게 되면은 내용도 늘어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도 더 폭넓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쓰고 있구나.
애워서 쓴 사람하고 이해하고 쓴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 서론, 본론, 결론이 틀리니까. 물론 모범 답안지를 다 똑같이 베껴서 쓰더라도 거기에 그림이나 내용이 좀 추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피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씀드린 자료는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요일까지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갔다 지금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이 교재를 목요일까지 제출을 해야지 학원에서 제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장 가 있는 동안에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 저녁 때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급한 대로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방향성만은 개념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문제풀이가 유형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배우러 오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나가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1장에는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류 방식의 장점이다. 그러면 승해일을 외우는 겁니다. 예? 승하 강압 변경이 응용하다. 회전자계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일관된 개통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절성무 충한유리당 뭐 해장년도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초급 과정이 됐으면 이제 중급 과정에서 조금 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외울 수 있는 양들을 조금 더 늘려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여기 보시면 항상 제목에 목차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5-8장을 얘기했죠. 5-8장 가면은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하면서 페란티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자 현상이 나오면 그림을 설명하고 단락비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 대책 단병주동리 해가지고 단락비를 크게 해서 충전한다든가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병렬 운전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파수를 저하해서 충전을 한다든가 동기 조상기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리액터를 한다든가 결국 C 성분이 많으니까 C 성분을 줄이기 위한 L 성분을 투입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안정도 쪽이다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력조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설비, 수송설비, 수용설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뭐 고성상수다, 그럼 고유부합법, 송종량령 제습법, 상착하게 예한 방법, 스티레이란 실험식. 아까 승해일 했는데 조금씩 하나씩 더 늘려가지고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답안지를 외우실 수 있게끔 그런 단계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식으로 이제 기본반에서 강의를 해서 개념을 잡아들고 난 다음에 연구반 쪽에 가서는 그때는 이제 문제만 가지고 돌리는 거죠. 무슨 문제? 그럼 무슨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저희 학원 강사님도 계시지만은 발성배정 강의를 제가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매년 하면서 다 틀립니다. 다 틀리게 조금씩. 작년 같은 경우는 할 때 기본서도 스캔을 해가지고 화면을 띄워드리면 했었고요. 그 전에는 칠판에 이설을 했었고 다 끝나고 나면 발표 자료를 다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송배정 계통의 구성이다. 그러면 송배정 계통의 구성을 공부하면서 필요했던 자료들을 다 보내드리고요. 연구반이다. 그럼 연구반 쪽도 가면은 연구반 쪽에 대한 그날 강의했던 과정들을 다 보내드립니다. 뭐 2013년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책 돈 주고 사라고 그러면 아까워서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립니다. 본인이 제보내가지고 보십시오. 대신 합격만 하시면 되니까. 중요한 건 합격의 지름길은 뭐다? 본인이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지 아까워서 합니다. 예. 돈을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을 냈습니다. 돈 아까워서 나오죠. 근데 1년에 뭐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뭐 3년에 300만 원, 4년에 400만 원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거 충분히 뽑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근데 뭐 6개월에 120만 원 내고 뭐 학원 좀 나오다가 말다 나오다 말다 지나고 나서 또 가입하려니까 또 힘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오픈을 해놨으니까 보시고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저만의 스타일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더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료들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스캔을 떠가지고 보시면 2013년도 참조 자료 하면 참조하기엔 자료들 다 떠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는 이유가 뭐다? 자료 때문에 찾는다.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립니다. 초반에 했던 것들은 2011년도 때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또 했었습니다. 그냥 칠판에다 쓰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띄워가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 논의도 하고 그 다음 칠판에 이서도 하고 그 다음 키워드 가지고도 하고 강의 방법은 계속 바꿉니다. 제가 어떤 방법이 장점이 없으니까 대신 그런 것들은 제가 임의대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왜냐면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을 끌고 가야지만 됩니다. 선장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처음에 배를 타신 분들은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맞춰 나가다 보면 몇 개월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때문에 제가 자꾸 과정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럼 저도 힘듭니다. 왜? 똑같은 레파토리를 안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한 텀이 끝나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턴으로 돌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조합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발표에 앞서가지고 이따가 발표를 하다 보면은 잘 내용들이 안 보일 거니까 동영상 부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들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세용닷컴을 치시면 이 안에 보시면은 송배종공학은 60개니까 지금 이게 한 15일 정도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4시간짜리 15일이니까 한 60시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력계통공학은 얘가 61번부터 84번까지니까 대략 한 7일인가 8일인가 될 겁니다. 하루에 보통 3개 내지 4개 과정을 하니까. 그리고 발전공학은 지금 3일 과정만 올려놨습니다. 보통 발전공학 같은 것도 한 5일 정도는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표상으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고 webhard.co.kr도 들어가서 보시면요. webhard. 다 무료입니다. 중요한 게 다 그거더라고요. 돈을 냅니까? 돈 없습니다. 돈을 받습니까? 돈 안 받습니다. 대신 기숙사를 따시면 술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강의했던 자료들은 여기 다 올려놓습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도 강의를 하고, GS건설에서도 강의를 하고, 안전기술원 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다른 쪽에서 강의를 했던 것들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요청 자료들이 있으면 올려드리고, 전기 쪽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자료들도 다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쪽에 가서 보시면은 발전배정 기술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자료들 다 올려가 있습니다. 서브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어 해설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여기 보시면 18기가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보셔도 다 못 봅니다. 제가 10년 동안 봤지만 여기 있는 자료 다 못 봤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이니까 보시고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문제를 분류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리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공부한 것까지. 그래서 보시면 중분류를 해가지고 발전 쪽에서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발전에서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한 960문제 정도를 했는데 한 197문제 정도가 발전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빈도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과정도 했는데 다행인 건 이번 시험에 여기서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도 딴 때보다는, 그전 시험보다는 이번 시험 문제에 이렇게 문제 그 출제 빈도순으로 했던 순서에서 그래도 좀 나왔다는 얘기죠. 대신 여기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225번 같은 건 GIS 같은 경우는 제가 225번으로 해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아주 밀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한 판단 기준 같은 거는 아예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건 어디 학원에서도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분류를 하고 변압기에서는 뭐가 나왔냐. 이번에 변압기에서 3교시에서 두 문제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OLTC 같은 경우는 사실 자세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변압기 쪽 보시면 안정도 쪽, 케이블 쪽, 중성점 접지, 법칙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놓고요. 세분류도 보시면은 단락고장, 주파수 제어, 전기 품질, 전압 안정도, 중성점 접지, 전력 조류, 절연협조, 와이브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한 4주 과정을 해가지고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문제만 돌리는 겁니다. 계속. 왜냐면 시험 보기 전에는 몸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답 하다 보면은 다행히 그쪽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회차별로 해가지고 또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소분류를 해가지고 단락고장이다 그러면 단락고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225문제를 만든 것들을 다 공유를 또 해드렸습니다. 연구반 발표자를 보시면은 225문제를 스캔을 해가지고 1번이다. 1번에 대해서 그 문제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카피해드렸습니다. 이거 만들려면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근데 다 드린다는 얘기죠. 왜? 힘들게 공부한 만큼 공유를 하고 제가 또 다른 분한테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 오늘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한번 뒤에 히터 좀
온오프 스위치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예. 지금 보시면은 1교시하고 지금 내용들을 한번, 왜냐면 저는 스타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다음에 교재로 가서 화면을 띄워가지고 또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칠판에다 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은 먼저 칠판에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요약 부분을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고 먼저 머릿속에서 몸이 배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공부할 준비가. 그럼 한번 들어놓고 나서 과정으로 들어가서 듣게 되면은 조금 더 거부감이 없이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1교시 문제가 IPB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교시는 13문제가 나오고요.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6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 10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중에 4문제를 선택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1교시 같은 경우는 10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1교시 같은 경우.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하면. 10문제는 선택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2교시는 좀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교시는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4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2교시 끝나고 나와서 하시는 문제들이 전부 좀 내용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3교시나 4교시를 갔다 와서는 뭐 전기설비 판단 기준 때문에 좀 혼돈은 있으셨지만 2교시에서 나왔던 전기설비 판단 기준이 3교시에 1번에도 또 나왔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4문제를 선택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셨을 거란 얘기죠. 물론 뭐 PP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 쪽에 나왔던 것들인데 평상시 때 저희들이 보시면 건축 전기 쪽도 관연들을 한번 보고요. 전기 안전 쪽도 관연들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올 만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PP 같은 건 좀 의외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을 알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B는 상분리 모선입니다. 왜 상분리 모선을 쓰는지. 용량들이 일단 크다 보니까 어떤 절연 측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로 쓰는 것들은 지금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0명 정도 지금 시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시험 볼 때 한 300명 정도가 본다는 얘기거든요. 300에서 한 400명 사이 정도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관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시험 본 명수하고 합격자 명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가시면은 그런 리스트들이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한 300명 보다가 지금 600명, 70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00명 정도가 보게 되면 시험을 한 3회 정도로 나눠서 보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70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한 번 시험 볼 때 한 350명입니다. 대전에서 제가 시험을 봤더니 이번에 한 40명 정도 보시더라고요. 수원도 보니까 한 2반 정도 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인원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반의 인원이 작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많게 보는 경우는 다른 반까지 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분리 모선에 대해서 이따가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차단기에 대한 차단 원리상 적용 효과. 그럼 여기서 뭐냐? 차단 원리. 이제 소음입니다, 소음. 그럼 아크가 뭐고, 소라는 건 캔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요번에 나왔던 것들이 힘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따가 뭐 코로전이 나온다. 갑자기 영어가 막 나온다는 얘기죠. 스트레이트 조인트.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직선 접속인데, 이 쉬운 영어인데 여러분들이 접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전은 부식이거든요. 트랜스미션 파라메타. 저도 영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크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코로나 방전처럼 해가지고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불꽃이 튀는 게 불꽃 방전 그걸 아크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 전류가 흐르는 거를 캔칭이 소화하는 겁니다. 불 끄는 게 소화기가 뭡니까? 불 끄는 거 아닙니까? 불하자. 불을 작게 만들어주는 기기 아니면 불을 없애주는 기기 이거란 얘기죠. 뭐 변성기, 성질을 변환하는 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는 것들도 어떤 정의를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크를 소화하는 원리. 그럼 뭐를 가지고 소화하냐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 화재를 보시면요. 화재가 발생하기 위한 그 부분은 먼저 발화원이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냐. 공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탈 수 있는 매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불이 안 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불을 꺼줘야 되는데 저쪽으로 해서 좀 같이 앉으시겠습니까?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불을 꺼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뭐 소방 쪽도 배우시면 A, B, C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화재, 그다음에 이게 전기 화재고 이게 무슨 화재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
뭐, 예? 유리화재인가요? 그 D는 뭐 금속화재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 B, C 소화기 부분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소를 할 때 쓰는 그 부분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냥 책에 보시면 차단기의 차단 원리상 해가지고 5개를 나눠놨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G12, 그 다음에 V12,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O12, 여기다 뭐 MBB,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A12.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A12를 그냥 ABB로 이제 보신다면 이게 특고나 고압 쪽에서 사용하는 차단기의 차단 원리입니다. 소호 원리. G12는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가스. SP6 가스. 그럼 그걸 썼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용 효과. 뭐 장단점을 쓰라는 얘기죠, 결국. 근데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안지에도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V12는 진공. 그러면 10m-4성 이상의 토르 이상의 압력으로 하게 되면은 절연 부분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V10에서 나중에 보시면 재단 효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차단계, 재단 시의 서지 현상 때문에 이런 뭐 TRV라든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O12는 기름을 넣습니다. 근데 기름에 의한 냉각 효과가 얘가 뭐 100kV 이상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호사 같은 경우는 G12를 쓰는 거고 V12도 못 씁니다. 그 이상을 이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O12나 이런 쪽은 이제 절연이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가는 거고, MBB는 마그네틱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CB라는 건 ABB죠. 에어를 블라스트 해가지고 끄는 방법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압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고압적이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좀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 밑에 나오는 게 이제 MC12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게 MC12라는, NFB. 옛날에 노퓨즈 브레이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보통 얘들은 630A 이상. 얘는 보시면은 보통 100A에서 630A 정도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신 MCB, 미니어처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들은 125A 미만들. IC60898에 나오고, 이건 IC60947 규격에 나와 있고. 나중에 이번에도 보시면은 그런 규격들을 좀 써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PPE 등급 같은 경우, 아크플래시 해자드 같은 경우, IT프리 1584200하고, NFPA 70-2에 2000, 그 시리즈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자기가 잘 몰라도 어떤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이걸 쓰고 있다라고 쓰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런 기준을 알고 답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 채점하시는 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기준을 언급했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뭔가 알고 답을 했다라고 느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밑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ELB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폭넓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그것만 보시지 말고 그거하고 연결된 부분. 여기 발전기를 공부하신다. 그러면 변압기를 같이 공부하시고요. 전동기를 공부하신다. 그러면 발전기를 공부하시고, 또 발전기를 공부하신다. 그럼 동기조상기를 같이 공부하시고, 전기를 공부하신다. 그럼 자계를 공부하시고, 이렇게 쌍대로 이렇게 같이 배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잊어먹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갖다가 써주시고, 왜? 이렇게 또 하면 또 헷갈립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아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 자료들을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학원을 듣고 또 다른 학원으로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자료만 가지고 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교육했다라는, 그러니까 답안지를 작성했다라는 틀에 대해서 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옆에 학원 가서 또 자료 받고 또 거기 가서 또 들으십시오. 저는 신경 안 쓰니까. 왜냐하면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택은 선택의 집중과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집중해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가서도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지만 됩니다. 스트레이트 조인트, 직선 접속입니다. 물론 여기서 직선 접속 쪽으로 가게 되면은 케이블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지만 됩니다. 선로가 가공송 전선로가 있고 전선로가 있고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에 대해서 딱 보시면 먼저 도체가 있고, 내부 반도전층이 있고, 그 다음 절연체가 있고, 외부 반도전층이 있고, 그 다음 시스가 있고, 방식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져 있죠. 그래서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시스에서 발생하는 또 뭐가 있죠? 여기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시스에서 발생하는 시스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 계시면 케이블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직선 접속이 나오지만은 간단하게 이런 케이블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접속 방법은 뭐가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CV 같은 케이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발성 배전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케이블이 CV 또는 XLP 얘기하죠.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비니시스 절연 케이블.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여기서는 스트레이트 조인트 두 종류를 설명하라고 했지만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보시면 접속 방법 2개밖에 더 있습니까? 절연 접속하고 보통 접속하고. 그 2개만 써가지고 10점짜리를 한 페이지 쓰기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케이블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이런 방법들을 써야지만 됩니다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고, OF 케이블 있고, POF 케이블 있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OF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유지 접속, 준위 접속 해가지고 또 내용들이 또 틀려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CV나 XLP로 해가지고 그냥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노멀 접속이냐 아니면 인슈레이션 절연 접속이냐 그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노멀 접속이다. 그러면 해가지고 노멀 접속이라는 건 도체도 접속이 돼 있고 이 도체도 접속돼 있고 이 시스도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짜박이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거고요. 인슈레이션 조인트는 도체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시스는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절연이. 끊어져 있다니까 시스 부분은 어떻게 하냐 해서 시스를 뭐 크로스 본딩으로 접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보시면은 뭐 가공선로에 대한 뭐 보호 4-6에 보시면 그 케이블에 대한 뭐 피레 쪽도 나오죠. 거기서 이런 쪽에 대해서 뭐 CCPU를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응용을 해가지고 또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코로전 뭐 여기 보시면 3가지 그 부식 부분에서 대기 부식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식이 있습니다. 근데 딱 중요한 건 이제 속스 녹스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적 성분에 의해서 반응해서 부식을 한다든가 뭐 여러분들이 열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열화는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화생 전열기에 옵니다. 전기 열화생이나 화생 전열기 이렇게 오거든요. 화학적, 생물학적, 전기적, 열적, 기계적.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부식 쪽은 다 보면은 대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적인 부분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공기하고 반응해서 속스 녹스하고 반응하는 그 대기하고 관련된 부분 아니면 어떤 화학적인 부분이니까 뭐 어떤 뭐가 침투해가지고 그거에서 부식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녹스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쓰신데 3가지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 용어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기 부식이라든가 그런 용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다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전력용 콘덴서와 연결되는 직렬 리액터의 설치 목적. 리액터가 뭐다? 그럼 리액터를 왜 쓰느냐 이거죠. 대부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주파로 저희가 변전소 같은 것도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서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뭐 고주파 설비가 있다. 그럼 고주파가 유출이 될 거 아닙니까? 유출이 되면서 이 변압기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케이블 쪽에 영향을 미치고 전동기 쪽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 있는 콘덴서 측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콘덴서에 리액터를 설치함으로써 고주파에서 발생된 그런 것들을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리액터를 설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답안지를 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쓰는 그 리액터 용량은 이 콘덴서에 비해서 얼마만큼으로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다, 13%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직렬 리액터를 달게 되면 단자단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 아시는 것처럼 C 성분은 어떻게 되지? XC는 2파이 FC분의 1입니다. 주파수가 여기서는 60Hz가 아닌 뭐 180Hz라든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떨어지죠. 그럼 뭐냐? 임피던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L 성분이니까 L 성분은 XL 성분이고 이건 2파이 FL이니까 주파수가 큰 부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주파수가 크다 보면 얘가 증가되니까 여기 저항이 증가되니까 이쪽으로 못 들어가고 여기는 주파수가 증가되면서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얘가 제일 약한 놈이네? 보면은 제일 약한 놈만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콘덴서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다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이 콘덴서 쪽으로 영향을 못 미치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량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키운다는 건 결국 뭐냐? C 성분은 이게 R이고 이게 C고 이렇게 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L 성분은 저희가 지상부하다 보니까 한 뭐 30도에서 40 정도로의 이렇게 지상부를 운전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동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결국 무효전력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콘덴서 성분을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콘덴서를 투입할 때 단점은 얘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L 부분은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그래서 얘 부분은 단계별로 스텝별로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제한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실 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송 파라미터. 여기서 보실 때는 이제 4장하고 5장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4장에서는 제목이 뭐냐면 선로정수와 코로나입니다. 기본서에서 나오는. 선로정수가 뭐냐?
어떤 선로 부분을 R과 L과 뭐 C하고 여기 보시면 G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게 그게 5장에 나와 있는 송전 특성이 됩니다. 송전 특성에서 얘 부분, 단거리는 길이가 짧으니까 어떤 분해에서 볼 때 요 R과 L만의 회로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거리 되니까 좀 더 커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중거리로. 근데 장거리가 되니까 또 길이가 커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송전 선로로 봐서, 원래 선로 용수는 RLCG인데 그 RLCG를 송전 특성에 가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분해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회로율을 내세요. 아니면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아니면 라플라스 변환에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니까 어떤 그 변환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달함수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외우라고 말씀드리죠. 단거리는 얘하고 얘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1저트의 0일입니다. 이렇게. 중거리는 이걸 T형하고 파형으로 나누죠. 왜냐면 T형의 단점하고 파형의 단점은 T형은 여기 임피던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파형은 임피던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두 개 있으니까 얘 등가위로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임피던스 두 개니까 한 번 전압강화 또 한 번 전압강화 해서 이렇게 한 번 그리면 됩니다. 그림은 임피던스가 두 개니까. 근데 전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데 전류 부분은 하나가 흐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나하고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전류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다 하나, 둘, 세 개만 전류만 있게만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하고 이걸 이해하면 쉬운데 얘는 보시면 파형이니까 임피던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전압강화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전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전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전류를 5개 그려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중거리냐 장거리에서 나오는 이 전달함수를 구하는데 이 전달함수 A, B, C, D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송전단하고 수전단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 전달함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점짜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짧게 설명해야 되겠죠. 25점짜리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써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시간 관리입니다. 1교시는.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한강 스톱워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다음 7번. 발전기 정격 능량 부족 시 규정전압으로 시송전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사항.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격 능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송전이라는 용어가 뭐냐? 자세하게 설명을 쓰지 못하지만 여기 R이 있고 L이 있고 뭐가 C가 있고 뭐 G가 있고 아까 이런 선로를 송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딱 투입을 하면은 얘가 여기도 가압을 해줘야 되고 얘도 가압을 해줘야 되고 얘도 가압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보면은 길다는 얘기죠. 그럼 길게 발생하는 부분이 여기 시성분이 가지고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나도 이 시성분을 다오 하는데 얘가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뭐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페란치 여자 현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 개념으로 가지고 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 얘를 키워줘야 되겠죠. 얘를 키워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발전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럼 얘가 뭐냐? C 성분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L 성분을 키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L 성분을 키워주는 부분. 그럼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아까 키워드는 뭐냐? 단, 병, 주, 동, 니. 단락비를 크게 한 발분. 단락비를 큰 발전기로 충전하게 되면 얘가 용량이 크니까 충전 용량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크니까 충분히 힘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발전기를 병렬 운전한다든가. 그러면 여기 발전기가 한 대 더 있는 거니까. 그리고 주파수를 저하해서 충전하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해가지고 무효전력을 흡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동기조산기. 발전기 외에 여기다 동기조산기를 연결해가지고 아까 이 필요한 L 성분을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블로형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여기 있는 C 성분을 제거를 해준다든가 이런 관점으로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에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모범 답안이 있죠. 모범 답안이. 그 모범 답안에 비슷한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유치해가지고 써나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념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료들을 보시면은 나중에 그 자료 안에서 이거를 답안지를 뭐 수기로 써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출장 가 있는 동안이다 보니까 이쪽 저쪽 자료에서 그냥 카피만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차단기 재폐로 시간, 무전압 시간, 소이온 시간. 이것도 이제 자료가 2개가 있는데 그림 부분이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좀 헷갈립니다. 근데 주 개념은 뭐냐? 차단기 아까 보시면 소호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재폐로라는 건 다시 재자가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폐. 예? 끊었다 다시 연결했다를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선로를. 끊고 다시 연결한다.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를 끊어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사고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재폐로는 끊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검질해가지고 끊어라 하고 나가는 시간부터 끊어졌겠죠. 그때부터 다시 연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게 재폐로 시간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끊어져라라고 했어도 얘가 아까 좀 차단기 극간이 이렇게 열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크가 쫓아오겠죠. 그럼 아크를 소화하는 시간이 그게 바로 소이온 시간이라는 얘기죠. 아크가 걸려있는 동안에는 전압이 걸려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소호가 다 끝나고 나면 끊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하고 이쪽하고 극간의 절연이 완전 끊어졌으면 그 사이에는 뭐 전압이 걸려있나요? 전압이 안 걸려있죠. 그 사이가 이제 무전압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끊어졌다 다시 붙는 시간이 재폐로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컨셉은. 왜냐면 자료들이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9번 문제가 전력 상차각 특선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기본 문제거든요. 여기 분명히 일기무한대 개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기무한대 개통 할 때 키워드가 뭐였죠?